애리조나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한인 대학생이 프랑스 파리 여행 중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되며 도축된 고기와 달걀 생산품에만 미국제 표시 레이블을 붙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성추문 사건의 입막음을 위한 비자금 사용 혐의에 관련한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불법 이민자 범죄자 체포를 의무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하는 $2 99센트의 에코백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애리조나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한인 대학생이 프랑스 파리 여행 중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은 시애틀 출신의 21세 저스틴 한 군으로 휴가차 파리를 방문했다가 지난달 23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 현재 파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었지만 차츰 회복하면서 현재는 의식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애리조나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한 씨는 휴가차 혼자 파리를 방문했다가 이런 묻지마 공격을 당했습니다. 한 씨의 어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국에 거주하는 남동생을 급히 파리로 보내고 이튿날 직접 파리행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들이 폭행을 당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는데도 용의자가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저스틴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환상 속에서 시애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 씨의 가족은 현지 병원비 충당을 위해 고펀드미 계정을 개설했고 많은 이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해외에서 한인 또는 한국인 여행객이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당한 두 번째 사례로 해외여행 중 한인들이 겪는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3.2%로 3%대 초반에서 정체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인 1월 상승률 3.1% 대비 소폭 오른 겁니다. 물가의 단기 변동 흐름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역시 1월의 0.3%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노동부는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에 60% 이상을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를 고점으로 기록한 뒤 둔화 추세를 나타내다가 지난해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 3.9%에서 2월 3.8%로 둔화되며 인플레이션의 감속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 소비자 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 0.4%를 제외하면 물가지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0.1%포인트씩 웃돌았습니다. 이런 물가 상황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결정에 더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후 상승하면서 시장이 이런 전망에 동조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알리안츠 그룹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고문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 서비스 물가 디플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고차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감소 추세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5 회계연도를 위한 연방 예산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다음 10년 동안의 경제 추이를 기반으로 한 장기 재정 계획의 일환인데 10년 동안 재정 적자를 3조 달러 줄인다는 핵심 목표를 담았습니다. 어제 바이든 정부가 이상적 청사진으로서 내놓은 120페이지 분량의 내년 예산 제안서의 핵심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증세를 통해 재정 적자를 3조 달러 감소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신 기업 법인세 최고 구간과 대기업 최저세율, 자사주 환매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예산 수치는 7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총 연방 예산과 1조 7천억 달러의 총 재정 적자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의회에서의 장기간 토론 끝에 확정될 예산법에 포함될 예정이며 1년 전에 제출된 FY24 예산 제안서와 비교해 의회가 어떻게 이를 조정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1년 전 바이든 대통령은 FY24 예산 제안서를 지난해 3월 10일 총 재정 적자 1조 6천억 달러 규모로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2일까지 1조 1,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6개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며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예산 제안은 빈곤층, 근로자, 양육 책임 부모, 은퇴자,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는 상하원의 지지와 민주당 내 소수파 의원들의 반대를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부가 미국산 육류와 달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레이블링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되며 도축된 고기와 달걀 생산품에만 미국제 표시 레이블을 붙일 수 있습니다. 농무부가 연방법에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축된 고기와 달걀 생산품에만 미국제 표시 레이블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지만 정부는 생산자들에게 지금부터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동물의 고기와 축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회사들도 그 상품에 USA 생산품이라는 레이블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레이블의 부착은 자발적으로 대충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고기류와 가금류, 달걀의 약 12%에만 부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목축업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관련법을 강화하는 로비 활동을 벌여왔고 바이든 정부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목축업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관련법을 강화하는 로비 활동을 벌여왔고 바이든 정부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쇼핑객들의 거의 3분의 2는 USA 생산품 레이블이 육류 생산 과정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 개정으로 미국산 육류와 달걀의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무부 담당 부서는 이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이후 소비자로부터 3,363건의 요구와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의 입막음을 위한 비자금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변호인단 측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맨하튼 지방법원에 오는 25일 예정된 비자금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워싱턴 DC 선거 개입 사건의 면책특권 주장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이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재직 시기에 공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강조하며 비자금 사건의 일부 증거와 혐의 행위가 대통령 재직 시절에 이뤄진 만큼 공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전직 변호사 마이클 코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회사 내부 자료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언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성관계에 대한 입막음을 대가로 13만 달러를 대신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판 연기 요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재판을 최대한 늦춘 후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스스로 자신을 사면하거나 법무부가 기소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달 25일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지아대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연방 하원에서는 불법 이민자 범죄자 체포를 의무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지아의 마이크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은 불체신분 범죄자 체포를 의무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지난 7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절도 및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연방 당국이 의무적으로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원과 3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에 송부된 상황이고 분위기상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 의회에서도 올해 회기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피난처 도시 철폐, 불법 이민 범죄자를 연방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셰리프를 징계하는 방안과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지자체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의 초강경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은 이민자 혐오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시민들의 기대 수명을 83세까지로 늘리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암과 약물 남용, 자살 등 조기 사망을 막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헬시 뉴욕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의 목표는 뉴욕 시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을 2030년까지 83세로 늘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마다 인구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조례에는 구체적인 건강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우선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5% 감소, 검진이 가능한 암의 발생률 20% 감소, 약물 남용 25% 및 자살률 10% 감소, 살인 30% 감소, 흑인 여성의 임신 합병증 10% 감소, 그리고 연간 코로나19 사망자 수 60% 감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례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펜타닐 등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날록선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치료 및 회복센터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 비백인 및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식물성 식단 장려,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 확대 등의 식이 질병 방지책도 포함됐습니다. 시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대 수명이 줄어든 데다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약물 남용 문제가 커지며 기대 수명의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팬데믹으로 손실된 수명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이전 최고치를 뛰어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하는 평범한 $2.99의 에코백이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구매 제한을 두기도 했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하는 평범한 $2.99짜리 쇼핑백이 열풍을 일으키며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조는 특별한 디자이너 제품이나 고급 브랜드 제품과 거리가 먼 식료품 매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트레이더조 마크가 새겨진 미니 캔버스 에코백이 스탠리 텀블러나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관련 굿즈가 일으켰던 것과 같은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에코백이 매대에 다시 채워지면 소비자들이 몰려들어 가방을 채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에코백이 $499에 판매되기도 하는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가방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조 측은 이 에코백의 인기에 놀라움을 표하며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소박한 에코백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분석하며 한정판이어서 희소성이 있는 데다 테두리 색에 따라 빨강, 파랑, 노랑, 초록 4가지 종류여서 수집욕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놈코어 패션과 실용적인 제품에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문화적 규범 뒤집기에서 오는 짜릿함도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이 이번 주 치러진 민주당 전당다발에서 잇따라 승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치러진 뉴저지 오션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86%로 압승을 거뒀고 어제 치러진 머서 카운티에서도 63%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주 버겐 카운티와 서머셋 카운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내 지도부의 집중 견제를 받아 패했지만 이번 주 잇따라 승전보를 울리면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맘머스와 벌링턴, 헌터든, 서섹스, 워렌, 오션 등 7개 카운티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했고 경쟁자인 머피 후보는 퍼세익 유니언, 버겐, 서머셋 등 4개 카운티의 지지를 얻은 상태입니다. 지역 매체 고다메스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성인 망명 신청자 쉘터 이용 기한 30일을 초과한 이들 중 80% 이상은 쉘터 입소를 재신청하기 위해 뉴욕 시내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 비상관리국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사한 결과 매일 약 1,600명의 망명 신청자가 쉘터 재신청을 위해 맨하튼 세인트 브리기스 교회를 찾았지만 그중 15%만이 쉘터 재배치를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 쉘터 재배치 및 이주 비용 지원에 $76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쉘터 기간이 만료된 약 28,500명 망명 신청자 중 타 지역으로 떠나는 티켓을 수령한 이는 약 2%에 불과했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가 10일 발표한 2023년 공항 서비스 품질 어워드 결과에 따르면 뉴욕 라과디아 공항은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공항과 함께 북미 지역 연간 2,500만에서 4천만 명 승객이 이용하는 공항 중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그동안 약 80억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진입 고가도로를 완성하고 터미널 B 오픈과 버스 무료 운행 및 노선 확대 등 개보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링컨센터와 공동으로 K-팝 댄스 나잇을 개최합니다. 3년째 이어지는 K-팝 댄스 나잇은 올해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링컨센터 데이빗 루벤스타인 아트리움에서 열립니다. 3년째 이어지는 K-팝 댄스 나잇은 올해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링컨센터 데이빗 루벤스타인 아트리움에서 열립니다. 댄스 파티 형식으로 진행되고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이상엽 씨와 정겨운 씨의 주도로 공연이 꾸려집니다. 22년차 한국 EDM 프로듀서이자 국제 투어 DJ 이상엽 씨와 활동명 로벨로 알려진 팝핀 댄서 정겨운 씨가 행사를 진행하며 공연을 통해 BTS 등 유명 K-팝 아이돌 하이라이트 안무를 배우게 됩니다. 참여는 무료지만 입장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밤 늦게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